자, 오랫동안 영어를 안 해서 기초가 없는 분들, 사실 다시 영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기초가 없는 분들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말이 쉽지 이것을 다시 시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떠오르는 게 뭐부터 떠오르죠? 아마 어휘라는 게 떠오를 거예요. 사실 영어 단어가 중요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은 기초가 부족한 분이 맞아요. 100%. 그리고 당연히 어휘를 습득을 하는 게 가장 고통스러워요. 아마 처음 시작할 때 이게 가장 고통스러울 거예요. 어휘를 모르고 막상 독해를 진행하자니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진행하기가 힘들고 버겁기도 하죠. 이러한 고통을 이겨내면 그나마 이제 기초가 잡히게 돼요. 그게 한 뭐 2개월이든 3개월이든 간에 좀 시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어휘만 따로 외울 수도 있겠죠. 이것 또한 고통이죠. 독해를 하든 어휘를 하든 둘 다 고통인 건 마찬가지예요. 뭐 리스닝을 해도 마찬가지겠죠. 리스닝에 모르는 단어가 당연히 나올 것이고, 그리고 특히 기초가 없는 분들이 리스닝을 쉬운 단어로 시작을 하면 그나마 뭐 듣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나 이제 발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고통을 이겨내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독해를 하면서 단어가 나와 있는 걸 보면서 독해를 해도 괜찮겠고, 그럼 문제는 그러고 나면 단어가 머리에 남는 게 없는 것 같고, 그러하죠. 약간 도움을 준다면 어원에 의한 학습이 그나마 여러분들에게 여러 방면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어원이 정확하게 떨어지진 않아요. 그럴 때 너무 억지로 맞추지 마시고 어느 정도 여러분의 방법으로 단어를 접근해 가면 잘 잊어먹지 않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독해할 때도 도움이 되고요. 자, 이건 맞아요. 1번은. 두 번째는 결국엔 1번은 어휘는 어쩔 수 없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고통을 감내해 가며 2, 3개월 정도는 고통을 해야 됩니다. 이겨내야 돼요. 2, 3개월 정도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휘의 모든 단어는 알지 못해도 어느 정도 알게 되면 그나마 이제 독해해 나갈 때 몇 단어만 찾고 해석을 해도 이제 가능한 시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문법을 모르는데 영어가 되겠는가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맞죠? 기초가 부족한 분들 꼭 그런 얘기를 하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영어 학습을 망치려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법은 몰라도 해석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어휘를 모르면 해석하는데 지장은 있죠. 그러면 제가 기초라는 말을 했을 때 그 뭡니까? 라고 말하면 무조건 어휘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기초는. 그럼 기초가 제가 됐다고 가정합시다. 이제 어느 정도 돼갔어요. 물론 기초가 완벽하게 탄탄하게란 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구체적이지 않고요. 어느 정도, 예? 어느 정도. 항상 이 어느 정도는 부족할 정도입니다. 만족할 정도 아니에요. 어휘는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모르는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그래요. 기초는 내가 어느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휘만 얘기하는 겁니다. 어휘만. 어느 정도 제가 2, 3개월 정도 고통을 이겨내서 그나마 조금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는 단어가 조금씩 나오긴 해요. 이제 그렇게 막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단어를 찾아야 되는 상황은 아닌 건 알겠어요. 이제 해석이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해석이란 말이 들어갔을 때, 또 뭐 리스닝 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인간이 하는 해석은 문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밑에 나와요.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해석해 나갈 건데요. 이 부분에서 인간하고 로봇와의 차이점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 인간과 로봇의 차이점이 뭘까요? 가장 큰 차이점이 여기 나옵니다. 좀 이따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이걸 통해서 인간이 언어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어를 할 때는 이 부분을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훨씬 더 기초에서 실력까지 정말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문법 필요 없이. 자, 한번 가볼까요? 자, robots are perfectly capable of assembling a car or flying a plane. 자, 로봇은 완벽하게 capable of assembling, 조립할 수 있죠. 차나 조립할 수 있고요. 비행기도 조종을 합니다. 그런데 so why can't they pick up an object in distribution elsewhere and put in a box?
왜 그 기계는 로봇은 픽업 물체를 분류 창고에서 들어다가 포린을 박스에 집어넣지 못하는 걸까요? 그렇죠? 아주 간단한 거 어떻게 보면은 The task seems so simple in comparison. 그 일은 사실 비교해 보면 심플하죠. Robots can assemble automobile because the components are highly standardized and the process highly routinized. 그 로봇은 어셈블 오토모빌을 조립할 수 있죠. 왜냐하면 컴포넌트 그 부품들이 매우 스탠다드화 돼 있고 그 프로세스가 매우 루틴화 돼 있잖아요. However, distribution westware has an ultimate, almost infinite variety shapes, size, weight, and the firmness of items that are placed on the shelves with many possible positions, orientations for non-rectangular objects. 그러나 distribution westware는 분류 창고는 거의 infinite, 무한대의 버라이티한 다양한 쉐입, 형태와 사이즈와 무게와 딱딱함, 그렇죠? 그 아이템들의 딱딱함들이 뭐 부드러운 것도 있고 뭐 유리처럼 강한 것도 있죠. 그런 것들이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그 셰프 선반에 놓여진 것들이 많은 파스블 가능한 포지션,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가능한 포지션, 위치와 오리엔테이션, 방향들이 있겠죠. 직사각형이 아닌 그런 뭐 동그란 거든지 직사각형이 아닌 물체들이에 대해선 물체에게는 많은 그러한 포지션과 그리고 이제 방향도 여러 가지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the grasping problem in a wheelchair is characterized by the infinite number of ifs, whereas grasp in a car assembly plant is designed to have very few ifs. 결국 그 다시 말하면 그 grasping problem 문제는 그걸 잡는 거죠. grasp 창고에서 그걸 움켜잡는 그런 문제는 무한대 infinite number ifs 무한대의 if 가정이죠. 만약에 뭐뭐라면 만약에 이런 가정들로 캐릭터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징되어 있죠. 반면에 grasping in car assembly 자동차 조립 공장에서의 그런 잡는 거 그것은 디자인되어 있죠. 매우 적은 if 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n order to grasp in a warehouse setting, robots must be able to see the object, analyze the image, predict right angle and the pressure in order to hold object, not drop or crash it. 그래서 in order to grasp 잡기 위해서 창고에 세팅해서 잡기 위해서 로봇은 뭐 할 수 있어야 되죠? 볼 수 있어야 돼요. 물체를요. 이미지를 다시 말해 분석하는 거겠죠. 그리고 predict 예측해야 돼요. 정확한 각도, 앵글, 압력을 예측해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죠? 물체 홀딩해서 떨어뜨리지 않고 부시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여기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는 거죠. 제가 말하고 싶은 요걸 위한 건데 prediction 예측은 is at root of grasping wide variety of objects fulfillment center. prediction 예측이라는 것은 바로 뿌린 거죠. 핵심이에요. 다양한 그런 물체들, 폭이 다양한 물체들, 그런 우리가 말하는 분류창고죠. 물류창고에서 이런 다양한 물체들을 잡는 거에는 바로 예측이란 게 가장 중요한 뿌리인 거예요. 핵심인 거예요. 자, 영어는요 예측이에요. 리스닝도요 예측이에요. 왜 그러냐고요? There is the way. 그렇게 되어 있어요. Nature works.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연이 일하는 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도 자연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측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측에는 단어의 뜻은 여러분들이 이것도 어느 순간 되면 예측이 되거든요. 근데 우선은 아주 기초적인 단어 모르면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거를 어느 정도 기초만 조금 쌓아두면 그 다음부터는 예측을 하는 훈련을 통한 독해와 듣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예측을 전혀 무시하고 문법에 의한 체계, 시스템, 문법 시스템에 의한 것을 해요. 그 시스템이 뭡니까? 바로 로봇이에요. 로봇처럼 조립할 수 있게끔 표준화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봐요. 부품들은 다시 한번 갑시다. 이거 다시 말하면 부품들은 색깔 바꿔보고 올게요. 자, 뭐라면 부품들이 매우 스탠다이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그 과정도 뭐가 루틴, 패턴이라고 하죠, 패턴화 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로봇처럼 그를 조립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로봇이란 말 자체가 인간이란 단어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 라틴어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인간과 닮았다 뜻인가 하여튼 그건데 이 로봇이라는 단어가 결국 인간을 본따서 만들었는데 인간이 이렇게 스탠다이즈 돼 있고 과정이 루틴화돼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무한대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언어 또한 그러죠. 단순히 물건을 잡고 놓는 것도 무한대인데 언어는 당연히 무한대죠. 그 언어의 영어는 무한대인 거죠. 그러므로 문법적으로 스탠다이즈 돼 있고 패턴으로 연습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로봇가 되는 거기 때문에 불가능한 영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측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것도 이제 배워야겠죠. 배우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활성화만 시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휘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은 것들이 학습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단순 적응 훈련 정도. 아무도 듣기라는 것도 소리에 대한 적응이 있어야 되니까 적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러므로 어휘는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어느 정도 기초만 조금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독해나 리스닝을 들어갈 때 문법을 제외하고도 해석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기법을 훈련법을 당연히 제가 강의하겠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하면은 훨씬 더 효율적이고 더 목적에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문법적으로 접근하시면 실패 확률이 로봇처럼 아주 높습니다.